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집값이 폭등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놈들이 욕먹는 이유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뽐뿌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폭등론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 유튜브 놈들이 욕을 처먹는 이유는 뭐라도 아는 것처럼 설쳤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집값 오른다고 선동질해서 영끌족들을 나락으로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는 거 없이도 다 설치고 다닐 수 있었죠. 그동안에는 누가 집사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었지만 거짓말한 것 자체로는 욕먹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라고 선동질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량이 267만 호라고 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서울 수도권 전국 기준 전부 다 역대 최대치였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량이 적었다면서 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 안정을 시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70만 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67만 호가 공급 부족으로 집값 부덕이고, 지금 이제 정권에서는 270만 호는 공급 충분으로 집값 안정화라는 게 폭등을 주장하는 놈들의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 때 얘기하는 270만 원은 목표치인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 행위가 생겨서 아마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적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거짓말은 금리와 주택 가격이 상관없다고 떠들어 다녔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현금 부자가 엄청 많아서 대출 금리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집 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길거리에 외차가 봐라 저렇게 많은데, 백화점 명품 매장이 시장통같이 사람이 많다, 해외에 가서 귀한 달러를 물 쓰듯이 엄청 돈을 많이 써댄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하면 현금 부자들에게 줍줍 찬스를 주는 거고, 이는 부의 양카로 이어지게 된다. 영끌들이 대출을 못하게 하면, 영끌을 못하게 만들면 가난한 사람들의 신분 상승을 막는 사다리 걷어차기다라고 시대의 개변을 내뱉은 놈들이 폭등을 주장하는 놈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기간에 전 세계 주택 가격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 때문에 이미 2010년 중반부터 집값이 상승 모드로 일부 국가는 급등한 곳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전부 다 경제가 그나마 돌아간다는 곳은 집값이 다 올랐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집값 상승한 건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나온 이유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하고 제로금리 때문에 집값 폭등했죠. 물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잘못했던 게 맞죠. 하지만 그들이 전부 집값을 올리는데 모든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건 조금 무리죠. 사실상 적폐 세력들, 부동산 업계에 있는 나쁜 놈들, 자전거래하고 담합하고 온갖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켰던 그 악마 같은 놈들이 주범인 거죠. 물론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또 많은 일조를 했습니다. 방치했고 방관하고 나 몰라라 했던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펌프질하고 사기질했던 놈들이 아마 욕을 먹는 수준을 넘어서 법적 처벌 혹은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이제 건설이 될 텐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3기 신도시 미분양이 심각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쭉 찾아봤더니 이제 하남 교산 신도시가 2027년쯤 민간 분양 기준에 2027년쯤부터 해서 2029년에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분양은 2025, 2026년부터 되겠죠. 근데 2025라고 치면 지금 3, 4, 5
무려 한 2, 3년 뒤쯤에 벌어질 일인데 2, 3년 뒤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아니죠. 살아날 가능성이 없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2023년 내내 있을 것이고 2024년, 2025년까지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언제로 얘기하냐면 2023년 하반기쯤 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생각은 2026년쯤 돼야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2026년에 기준금리 내리면 한국은요. 2027년쯤에나 기준금리 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3, 4, 5, 6 무려 한 4년 이상 금리가 안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이 꽤나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동산을 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내려간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시기도 오려고 하면 금방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부자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참 다르죠. 부자들은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뭐 부자 아닌 중산층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빚진 사람들, 하층민들, 조급해하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금방 뭔가가 벌어지길 바라죠.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이 뒤집어 쓴다라는 겁니다.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고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지켜줍니까? 스스로 말고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삶을 지키고 가족의 삶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차근차근 진중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험을 걸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뭐 아니면 도다? 뭐 대부분 다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살아가는 게 쉽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다 그렇게 될 것 같죠? 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돼 있으면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젊었을 때 아무 짓 안 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도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냥 허접하게 사는 거죠. 허접한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그래도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스스로 안정된 삶을 살 거냐는 누가 결정한다? 내 스스로가 결정한다. 함부로 남에게 나의 인생 결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